자, 237페이지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이게 하나의 큰 논점이 되고요.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경정등기, 요 세 가지가 큰 논점이라는 걸 잡아두신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낼 것입니다. 자, 이 파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교과서로 본다면 237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가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사유와 요 올해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작년, 재작년에 뭐냐? 여기에 반대 사유가 들려왔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등기 완료 통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는 이게 지금 떠먹습니다.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의 경정. 경정이라는 것은 이미 내용에 따라 불러서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요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대표적으로 이게 뭡니까? 바로 사태질이 되죠. 이의신청이 일종의 사태질입니다. 일반인이 등기소에다 사태질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의신청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그 다음에 등기의 경정, 이의신청, 요 세 개 파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기본서. 자, 기본서 몇 페이지? 237페이지네요. 237페이지.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및 완료의 통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필 정보에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란 뭐냐? 개념 잡았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1장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등기필 정보의 구성은 비밀번호, 일련번호와 뭐요? 일련번호가 12자리가 있는데 요거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고요. 비밀정보는 50개입니다. 요 50개를 누설하게 되면 비밀정보를 누설하게 하면 처벌을 받아요. 좀 이따 체크할 거예요. 2학년 일반이에요. 2학년 일반이라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이제 잘 꺼놓고. 그러면 그 일반은 이제 등기필 정보의 작성. 여기에 이제 별표 3개를 해놓고 뒷장을 넘겨봐요. 238페이지 상단이 되네. 자, 238페이지 상단에다가 요거 한번 써놔봐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자, 작성과 관련돼서. 자, 권리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전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등기 명의인과 등기 신청인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등기 명의인과 등기 신청인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불일치하면 뭡니까?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이다. 그러면 새로운이라는 것은 툭 치면 이제 자, 보전이라는 게 탄생해요. 보전.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고 이전이라는 단어가 탄생해요. 여기에서 가등기가 되지 않는 것, 보전은 가등기가 안 되죠. 그래서 설정, 그 다음에 이전에 가등기 이렇게 돼요. 가등기. 자, 세 번째는 자, 변경과 경정. 변경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요 단서가 들어가면 제공해줘야 돼.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암기하고 가죠. 이거는 별표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경우, 등기 명의인과 등기 신청인이 일치할 때, 그럼 결론적으로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한번 해봅니다. 이제 적어볼게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근데 자기가 시험장 가면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이거 안에 올려면 이걸 해놓는 게 좋고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 명의인과 등기 신청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올해 숙제해 놔야 됩니다. 자, 238페이지. 자, 기억을 갑니다. 맨 위에. 그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권리의 설정 이전의 가등기 봐야 돼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가 변경, 갑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업가, 니은가, 디귿.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그거 했고요.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1번 등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죠. 말소회복 등기, 채권자 대의 신청,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생산 등기무자의 등기 신청, 강공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게 되죠. 그게 24회 때 우리가 실제가 됐어요. 그러면 아직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은 그게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래서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나머지 대해서는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뒷장을 쭉 넘겨서 241페이지 요거 한번 구경해 보자고요. 자,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등기, 대리인 법무사 홍길동, 권리자 김진수. 김진수가 요즘 뭐예요? 호펜하임에서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김진수로 한번 써봤고요. 자, 그래서 김진수 어제 모르겠어요. 어제 뭐예요? 어제 축구를 했는데 어제는 누구랑 했어요? EBS 거기 영국 프리미엄인가요? 누가 했죠? 이겼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한지 CTA 거기 있죠.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기만 안 죽으면 돼요. 사실 뭡니까? 독일 축구에서도 누굽니까? 거기 어제 또 졌다고 그러던데 걔도 참 축구를 잘해요. 기가 뭐에 죽어서 그렇지. 손흥민처럼 뭐다 기 죽지 않고 끝까지 가면 괜찮을 텐데 아우 그 있잖아요. 걔 그런 개가 많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주영 선수도 그렇죠. 박주영 선수도 축구 진짜 잘하는 애입니다. 근데 기가 죽어서 그렇지. 우리 수강생 여러분도 등기법에 기가 죽으면 안 돼. 기를 살려야 됩니다. 쉽다. 이 등기법에 꼬박해서 기 죽으면 등기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 김준수를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부착 기준선이 있어요. 가운데를 보면 1년 번호가 있어요. 1년 번호는 12자리 세워보세요. 12자리죠.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의 합쳐서 12자리가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필정부의 1년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만 12자리다. 이러면 X가 됩니다. 비밀번호는 몇 개예요? 거기 가로 세니까 뭐예요? 10개에서 10개, 5 곱하기 10개. 요게 바로 비밀정보. 요 중에 비밀정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 부착 기준선이 뭐냐? 요 비밀번호로 뭐예요? 노란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뗐다 붙였다 하는데 그걸 누설하게 되면 2학년 1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면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등기필 정보.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안 줬다.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했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우리가 날려줘요. 그래서 거기 242페이지 보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있거든. 이거는 나중에 집을 사고 팔 때 등기필 정보에 가름해 주는 게 바로 등기 완료 통지서가 된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243페이지를 보죠. 자, 참 많이 왔어요, 우리. 자, 많이 왔어요. 거진 이제 종착점에 왔다라는 거죠. 우리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 사인,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 당사자가 등기소로 왔죠. 등기소에 와서 자, 등기관한테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가 없다는 것은 심사는 각하 사유가 없다. 각하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해야 되고 보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정과 정정 없다. 그 다음에 취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등기 이제 NO 하면 yes 하면 다시 등기부로 가게 되죠. 등기부에 뭐 합니까? 바로 기록 기입하게 되는 거죠. 기입 기록. 여기에 대해서 완료. 아까 교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죠. 교합. 그렇죠. 교합이다. 그러면 교합의 이제 등기 완료의 절차로서 등기하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게 돼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하게 되죠. 대장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이게 바로 등기필 통지로서 243페이지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는 게 그게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243페이지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 말은
소유권이 변경해야죠. 그럼 대표적으로 통지 대상이 있어요. 통지 대상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가겠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아직까지 소유권이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사실의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뭐 거기는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은 거진뜸하니까 그냥 의미상으로만 잡아주면 돼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세자료를 송부하게 된다. 그래서 가세자료 송부라는 게 가세자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가세자료 송부.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가세자료 송부와 관련돼서는 밑에서 동그라미 1번을 봐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요거 가등기도 포함된다라는 거. 요거는 가등기까지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가세자료의 제공.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44페이지에 조문을 하나 갖다 놨어요. 62조 소유권 변경 사실의 등기. 등기는 다음에 각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된다.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1호. 2호는 소유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그 다음에 3호 소유권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 말소 또는 말소 회복. 1호, 2호, 3호, 4호 있네요. 63조와 관련돼서는 가세자료 제공이 있네요. 자, 등기한이 소유권 보전 이전의 등기, 가등기를 포함하여 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받아 통지해야 된다. 이게 가세자료의 제공.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등기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지금 이 가정이 2장에서 등기 절차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 제일 복잡한 게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우리 감을 잡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 관계들에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등기소에 가면서 필요한 정부 정보들, 서류들 이게 복잡한 거지. 근데 요거는 정부 정보와 관련돼서는 거진 우리 법무사가 할 일이지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률에 있다가 다 규칙으로 빼버렸어요. 그만큼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그냥 목숨 걸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지금은 목숨을 걸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점검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걸 이제 써먹어서 몇 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출발하죠. 자, 가세자료 송부까지 우리가 했어요. 근데 자, 세금까지 등기가 완료됐더니 또 주소가 바뀌어버려서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은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죠. 자, 표시라는 거. 그러면 우리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었죠. 부동산 표시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소재, 지번, 행정구역이었죠. 그래서 거기 행정구역 변경 거기 나와 있어요. 규칙 54조 한번 봅시다. 자,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등의 변경의 직권 등기가 나와 있네.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하는 직권 동그라미 244페이지 규칙 54조 밑에 가운데 걸 보고 있어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또는 등기명인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권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네요. 그래서 직권 이렇게 이제 의미가 따라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또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뭐예요? 4번에 등기의 경정이라는 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정 등기가 나오게 되네요. 자, 경정 등기. 자, 우리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이미 배웠고요. 자, 작년에 여기에서 또 한 문제 우리가 출제가 됐죠. 경정과 관련돼서. 자, 직권 경영.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경정 등기가 되네.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되죠? 원시적 사유가 되죠.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원시적 사유다. 근데 이 원시적 사유라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 경정 등기가 독자적 문제로 나온다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등기 분류할 때 가끔 우리가 한 게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동일성이라고 잡으라고 그랬죠. 2장에서 직권 등기할 때 동일성. 이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된다면 직권 경정 등기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경정 등기가 떨어뜨리기 한다면 요 경정 등기 요 측면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성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 동일성은 누가 유발하느냐?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유발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 그래서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당사자 신청으로 가죠. 자, 우리 등기간이 이제 나오죠. 등기간. 대표적인 이제 직권 등기가 나오게 되네. 그래서 직권. 그럼 이 사람이 뭘 이렇게 해요? 차거나 빠뜨리게 되는 거죠. 유류라는 거죠. 한자를 쓰면 유류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직권 경정 등기는 자, 직권 경정 등기와 신청 경정 등기가 있게 되는 거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성이 유지돼야죠?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의 및 종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의 의는 등기는 착오 잘못 기록하는 것 또는 유류 누락하는 것, 빠뜨린 것, 인계상의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고, 자, 이번에 이제 뭡니까? 이번에 등기 일부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발생한 점에서 협의의 변경 등기와 다르다. 일부 불일치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강의의 변경 등기를 포함한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강의의 경정 등기도 일종의 변경 등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넓게 잡아서 강의의 변경 등기랑 협의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가 되고, 경정 등기, 협의의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사유가 된다는 그 의미를 따져놓고 있는 겁니다. 1번에 대해서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건에 가서 뭐 중요한 게 우리가 딱 잡는다면 원시적 불일치, 그거는 뭐 조금 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봐서 일부냐 전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246페이지 6번 경정 전후의 동일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정 전후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요걸 별표 하나 세놓고, 경정 전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며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 의미를 딱 잡아달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247페이지에 뭡니까? 당사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거기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직권 경정 등기의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괄호 5번이 되어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페이지 247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직권 경정 등기가 작년에 우리가 2.5점짜리가 출제가 됐죠. 자, 직권 경정이란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어 있고요. 요건과 관련돼서는 등기관이 잘못한 것이어야 된다.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특히 2번을 별표 하나 해놔야 되겠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과거에 없었는데 최근에 주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요 2번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 직권이라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니까 소유자가 모르거든.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그 1번입니다. 1번이 작년에 2.5점짜리. 잘 봐요. 등기관의 경정 등기를 하였을 때 그 사실을 권리자 의무자 또는 등기 명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중 권리자 의무자 2인 이상일 때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전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작년에 작년에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2번하고 1번 그거 조심하라고 해요. 선생님 어뢰 해놔요? 하지 마세요. 어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뢰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가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4번에 2번으로 갑니다. 방가로 4번에 갑니다. 등기 실행. 직권 경정 등기의 대상인, 자, 대상인 뭐가 있어요? 대상인 권리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의 승낙이 있을 때만 직권 경정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거. 요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요거 잡아두세요. 항상 부기 등기로 마감해진다. 자, 6번 가로 6번 일부 말소임의 경정, 요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 요 248페이지에 나온다면 항상 부기 등기와 일부 말소임의 경정, 이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면 간단해요. 자, 봅시다. 가버립니다. 자, 두 사람이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근데 갑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공유로 등기해 놔야 되는데, 단독 명의로 가서 갑이 뭡니까? 혼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전부 해버렸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뭡니까? 어른 따져야 되겠죠. 근데 어른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2분의 1은 갖거니까. 이게 바로 일부 말소임의 경정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말소임이. 그러면 어리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지분은 2분의 1만큼이 있거든. 그러면 애시당초 잡아봐요. 자,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 뭐예요?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그러면 원시적이죠. 그래서 이게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첫 줄 한번 봐봐요.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회복 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분에 관한 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으로써 그 부분에까지 말소 등기를 명하면 잘못이다. 그래서 단독 소유를 공유 또는 공유물 단독 소유로 하는 경정. 이번에 전부 이전을 일부 이전으로 하는 일부 이전, 전부 이전을 하는 경정. 전부 이전을 일부 이전하는 일부 이전 또는 일부 이전을 전부 이전으로 하는 경정. 3번 공유 지분만의 경정등기 또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말소 등 일부 말소임에 해당함으로써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 방식이 아닌 말소 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행하게 한다. 따라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을 때 신청서에 반드시 승낙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게 하여 부기 등기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 정보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등기하는 그 등기가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도 가능하다는 거 하나 결론 잡아놓고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경정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의미 잡아둔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말소임의 경정도 가능하고 자 직권 경정 등기라 항상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250페이지에 자, 새 등기 기록의 2기. 자, 2기는 옮겨 적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제3절 이미 보칙이 되네. 자, 그러면 250페이지 1번에 이신청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신청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사태질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첫 번째, 그러면 이 신청의 주체는 뭐냐? 주체를 봐야 되겠죠. 그럼 아무 데나 사태질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이해관계인한테 해야 되겠죠. 간접 이해관계인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신청의 당부당. 객체는 뭐다? 옳고 그런 거. 객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 당부당, 옳고 그런 거. 옳고 그런 거, 당부당. 이렇게만 일단 적어놓고 부연 설명은 다시 좀 달게요. 세 번째가 됩니다. 자, 이 신청의 기준은 뭐냐? 바로 기준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처분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처분시 기준이다. 자, 이 신청 기간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사태질이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제한이 없다. 자, 네 번째 이제 이 신청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효력에 대해서는 이 신청은 행정관청이 주도하니까 신속성을 발휘하거든.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 다섯 번째인가요? 예, 다섯 번째. 자,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다. 집행 부정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집행 부정지 원칙.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 신청서하고 이 신청서하고 이 신청 이걸 좀 구분해 놔야 됩니다. 자, 이 신청은 뭡니까? 관할지방법원에다가 우리가 제기하고요.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 당의 등기소. 자, 요거는 쓸 시간을 드릴게요.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를 딱 해놔요. 자, 썼어요? 예. 주체는 직접 이해관계. 간접 이해관계는 이러면 틀려요. X. 자, 객체는 당부당이야. 그럼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의 대상일관, 적법, 부적법.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등기관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그러면 등기관이 처분하지 않는 신증거, 그래서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자,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이거는 이제 뭐예요? 등기는 신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속해져야 되거든, 효력이. 그래서 신속하다는 거, 신속해져야. 그러면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 되죠. 행정관청이 집행한 것은 옳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나타난다.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는 게 결론되고, 이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하고,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250페이지 1번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관할지방법원입니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이 신청의 효과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 걸까? 부당. 오른쪽에 가서 부당에는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그럼 소극적 부당은 등기관이 입 다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호부터 11호까지는 모두 때려야 되잖아. 그러면 소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호와 2호를 뺀 나머지는 바로 1호와 2호만 뭐예요? 적극적 부당이 되겠죠. 이 신청이 돼. 그러면 소극적 부당 옆에다가 뭐예요? 소극적 부당 이꼴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이거는 부작위 부당이 돼. 같은 말입니다. 부작위 부당. 자, 적극적 부당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자기 부당. 그래서 자기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기. 그래서 자기. 또 자기라고 써놔요. 또 옛날 우리 수학에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니까 부자기,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자, 그럼 이제 3번을 가죠. 동그라미 3번 부당의 판단 시점, 바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부당의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의 신청인 주체, 등기상 직접 동그라미 이해관계에 가질 것,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팁이라는 게 있죠.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당연하죠. 등기세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아직 등기가 안 됐죠. 제3자한테 피해 볼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팁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 자, 절차 부분 기억을 조심해야 돼요. 이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당해 등기소입니다. 조심해 놓고요. 자, 이번에 기간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효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집행부정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에서 속아서는 안 돼요.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신다면 여기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할 거는 자, 주체, 직접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객체는 당부당, 기준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제한이 없으며 효력은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의 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의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그 정도만 기억해 준다면 우리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문제 푸는 데는 큰 의미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강해 주는 거, 법칙에 대해서 이제 몇 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맨 밑에 뭐예요? 254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254페이지 가니까 등기 필정보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형벌의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아까 우리 등기 필정보의 1년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을 합친 12자리고 비밀정보가 몇 개죠? 50개죠. 누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255페이지에 누구든지 부실 등기를 하도록 등기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 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되며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 필정보를 부실 등기하도록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해서도 아니되며 이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뭐예요? 2학년 1반이라고 의미를 잡아두면 돼요.
그럼 오른쪽 254페이지로 비밀 누설 거기 있죠. 2학년 일반이라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3번에 대해서 255페이지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꼼꼼하게 정리해 두세요. 부동산 표시와 대장의 일치를 위한 행정질서를 가태료가 있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던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을 강제한다고 그랬죠. 특별조치법은 60일, 명의신탁은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해태하더라도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요. 어디에서? 건물에 한해서. 그래서 1번 보죠. 가로 3번에 1번. 자, 건물 표제부 변경 등기. 건물을 잡아야 돼. 건물 멸실 등기는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였을 때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된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건물이라는 걸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뭡니까? 크게 논점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정도 우리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 요거 잡아야죠. 요거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등기 경정과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과 일부의 원시적 사유에 대해서 모전성이 요구돼야 돼요. 동일성이 요구돼야죠. 당사자 신청, 등기관 직권 경정 등기가 있었죠. 직권 경정 등기에서 항상 부기 등기고 일부 말소임의 경정도 가능하다. 그 정도는 잡아야 되고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 정보와 관련돼서 그걸 잡았고 이 신청은 대표적으로 사태질 이 신청에 대해서 6개가 딱 정리해야 돼. 주체, 직접이해 관계, 객체, 당부당. 자, 당부당이죠. 기준은 처분시 기준.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기준이 잡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효력, 집행부정지의 원칙,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제기권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이신청하고 이신청서. 이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정했다. 명령 등기가 떨어질 거고. 자, 이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그렇게만 정리해 준다면 이 파트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 다시 오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과 변경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보다 많이 짧았네요. 논점이 한 3개 정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사실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전 17강에서 상당히 길게 오래 강의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끊어주게 되면 맥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쭉 나갔던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드디어 저 절차 부분도 끝났어요. 제1장 등기 총설도 끝났고 제2장 등기 절차도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제부, 표시 등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256페이지 보니까 제3장 표시 등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